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웹툰 스토리를 만드는 대략의 간략한 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된 스토리 작가 오영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스토리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보통 작가님들이 이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스토리도 하나의 그 건축물처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닥에 이제 건축 그 텃파기 하듯이 가장 밑바닥에 일단 로그라인이라는 것을 깔아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라인은 게 뭐냐? 이게 저는 사실 로그라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로그라인으로 제가 독고를 런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그라인이 한 줄로 그 작품을 한 줄 혹은 한 문장으로 전체를 다 표현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고라는 것을 런칭할 때 저는 사실 기획서를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내질 않았어요. A4 용지로. 그런데 그 로그라인이 너무 좋다고 그걸로 이제 작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독고가 너무 이제 크게 잘 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로그라인을 보고 이제 작품을 런칭시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로그라인을 잘 써야 되거든요. 로그라인을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그라인을 쓴다고 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원수를 사랑한 소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귀에 잘 박히겠죠. 그래서 로그라인을 쓴 데도 요령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대립적인 표현. 그러니까 살인, 살인과 소녀라든가, 신사와 괴수라든가 이런 대립적 표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좀 강렬한 단어들, 폭행, 절단, 신체 훼손, 혹은 유일무이한 존재, 달, 태양, 별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절대적인 것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경상도 말로 되게 그 전문용어로 디비 쫀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디비 쪼는 그런 대립적인 표현을 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때 그때 로그라인이 비로소 제작자한테 귀에 박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즘은 이 드라마를 잘 보지 않으시지만 한때 이제 덱스터라는 미국 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불법 다운로드로 많이 보시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덱스터의 로그라인이 연쇄살인마를 쫓는 연쇄살인마였거든요. 근데 그 로그라인 하나 때문에 흥미가 돋아서 이제 보게 되고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예전에 그 김하늘이 주연한 블라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도 이제 그 제작자를 상대로 피칭을 할 때 로그라인이 그거였어요. 유일한 목격자는 장님이었다. 그러니까 유일한 목격자는 이제 본 사람이잖아요.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님이래. 뭔가 이제 경상도 말로 디비 쪼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한 단어를 던지고 그 단어를 비트는 대립적인 표현으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때 로그라인이 비로소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로그라인을 가지고 제작자를 직접 찾아가진 않겠죠. 요즘은 메일로 이제 보내고 그럴 텐데 제작자들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로그라인으로 딱 보고 이거 재밌겠다라고 이제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흔한 로맨스 얘기네 라고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라인, 그러니까 그 이야기, 스토리라는 이제 건축물을 올릴 때 로그라인을 가장 맨 처음에 깔아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제작자는 로그라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 통이라는 소설을 유니텔 PC통신에 98년도에 연재를 했었는데 그게 13년, 4년이 지나서 이제 만화가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제작자들을 만났지만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것저것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통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우연히 만나거나 하면 그때 나랑 하지 그랬어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근데 통은 로그라인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로그라인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아예 잡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작자는 작품을 깊이 있게 보고 알아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꼬시는 제작자를 먼저 꼬시고, 그리고 로그라인 자체가 하나 내가 어떤 스토리를 쓰는지 하나 이정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 나 스스로 경각시키는 그런 이정표가 되기도 하니까 먼저 잡아두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시놉시스를 써요. 로그라인을 먼저 잡고 토대를 먼저 잡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전체 이야기를 쭉 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강하게 쳐야 하고 어디서 힘을 빼야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입체적인 건축물이라고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어떤 비싼 자재를 놓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싸다기보다는 이제 그 가성비 좋은 자재를 놓고, 이렇게 건축가들도 설계도를 짜면서 고민을 하듯이 스토리 작가들도 혹은 만화가 그 스토리 작가 없이 혼자 글 그림 다 하시는 만화가 분들도 그런 그 큰 틀을 보고 그 틀 속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이제 발화점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뭐 시발점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발화점이라고 하는데, 그 발화점을 어디에 배치하는지, 그리고 발화점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사건들은 또 어떻게 연결 지을지, 그 사건들이 연결되었을 때 가지를 뻗어나가는 서브 구조들은 또 어떻게 잡을지, 요것들을 하나의 큰 틀로 잡아놓고 봐야, 그렇게 위에서 봐야 보여요. 근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막 써내려가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 막히게 됩니다. 왜 막혔는지도 모르고 막히게 돼요. 글쓰기 어렵다. 아니에요.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써서 그래요. 스토리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놉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를 하나의 커다란 교향곡 악보, 음악으로 따지면 악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토벤 빵빵빵빵 하고 처음에 이제 운명 쾅쾅쾅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나가듯이, 혹은 교향곡들을 들어보면 다 그렇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꽝꽝 이게 베이스 치고 막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단테로 빠졌다가 독창 또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의 큰 3시간, 4시간짜리 대곡들이 완성이 돼요. 스토리 똑같아요. 시작할 때 꽝 쳐서 일단 주의를 끌고, 그다음에 한번 꽝 쳤으면 계속 꽝꽝꽝꽝 나가면 그 음악도 시끄러워서 안 듣거든요.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힘을 떨어뜨렸다가 여기서는 또 포르테로 한번 쳐야겠다. 그럼 또 치고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다 시놉시스에 자기가 써놓고 거기에 하나씩 포인트를 기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스토리를 조금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시놉시스가 이렇게 다 정해지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캐릭터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를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캐릭터 먼저 하고 시놉시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에 맞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큰 틀을 짠 후에 이 캐릭터들을 사건에 어떻게 배치할지를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시놉시스 짠 후에 이제 캐릭터를 하게 되더라고요.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로그라인부터 모든 것이 대립과 역설인데, 시놉시스도 마찬가지고, 캐릭터도 일단 대립관계부터 설정합니다. 주인공과 빌런, 그리고 같은 남주 여주인데 얘네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 내 친구 조력자 이런 것들, 요런 대립과 갈등 이런 것들을 먼저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빌런의 조력자, 그리고 나의 조력자, 그리고 내가 당하는 사건들 어디에다 집어 던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게 그 모차르트가 교향곡을 쓰듯이 하나씩 이렇게 좀 채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스토리는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회별 스토리를 쓰게 되죠. 일단 기획물을 할 때는 한 2회 정도 회별 스토리를 쓰면 되고, 그게 통과돼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2회분을 어떻게 쓰는지 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모든 스토리는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 드라마도 그 공모전 같은 거 보면은 1, 2회 대본만 봤거든요, 보통. 그래서 드라마 작가 지망생들이 그 1, 2회 안에 모든 요소를 다 때려 넣어요. 정말 재밌게 막 만들고 당선된 후에 3화부터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만화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기획물이 일단 플랫폼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1, 2화 안에 다 때려놓고 또 1화 분량을 굉장히 늘립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1화 안에 다 때려놓고 분량도 한 150컷, 200컷 이렇게 확 늘어가지고 1화에 전부 다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좀 속된 얘기인데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1화에 대체 뭘 넣어야 되느냐? 150컷, 200컷, 요즘 보니까 200컷이 넘는 그런 웹툰도 있던데 거기 대체 뭘 넣어야 되느냐? 일단은 주인공과 빌런이 어떤 관계, 어떤 대립 관계인지를 일단 보여줘야 됩니다. 1화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연애가 목적인지 복수가 목적인지, 이야기의 그 큰 틀에 있어서 주인공이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 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1화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스토리에서도 이게 치고 빠지고 밀당하듯이 1화도 세게 한번 쳤다가 평범한 이야기 했다가 또 쳤다가 하면서 연출도 이게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 한 150컷이면 한 100컷 정도쯤에 한번 크게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살짝 떨어뜨렸다가 마지막 엔딩을 굉장히 궁금하게 탁 끝내버리면 이게 이론은 참 쉬운데 실제로 쓰기는 쉽지는 않죠. 이런 요소들을 작성해서 이제 기획물을 다 써서 이제 플랫폼에 제출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죠. 자, 그러면은 1, 2화를 잘 써가지고 플랫폼에 제출하고 플랫폼이 연재를 합시다. 여기까지 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제안까지 갔어요. 이제 3화, 4화, 5화 계속 써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놉시스를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랑 그것을 쪼개서 또 회로 가는 거랑 또 달라요. 내가 봤을 때 시놉시스 여기가 발화점이라고 딱 찍어놨는데 여기 회로 보니까 한 7회 정도에 나오더라. 그러면 요즘 독자들은 7회까지 기다려주질 않아요. 제가 이제 독고나 통을 할 때만 해도 4회 안에 한번 꽝 쳐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4회 분량을 다 모아서 1화로 만들어서 1화 분량 안에 다 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발화점을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이건 정석은 아닌데 사실 이게 올바른 건 아니고 약간 좀 사짜 같은 거긴 한데,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느끼는 바니까 그걸 좀 전해드릴게요. 일단 발화점을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찍어놓았던 포인트들을 대체적으로 한 3, 4회 정도 앞으로 다 당겨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100화짜리로 이렇게 시놉시스를 짰는데 이렇게 다 당겨버리면은 이거 60화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완결됐을 때 다 모아서 플랫폼에 기다리면 무료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화수가 작으면은 매출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발화점 다 당기고 난 후에 그럼 내가 100화를 기획을 했는데 100화까지 어떻게 가느냐? 사건을 만들면 되겠죠. 앞에 우리가 그 대립 관계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조력자도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쓰면 막혀요. 절대 막힙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보강하듯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모자라면 보강하듯이
감정선을 보강하고 사건의 구조를 보강하고 사건의 복선을 보강하고 그러면서 가면 백화 충분히 넘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백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다들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예전부터 만화가 선배님들이 선생님들이 만화는 캐릭터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잘 만들면 사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 잘 만들어 놓으니까 지가 알아서 막 움직여가지고 작품이 완성이 되더라. 예. 저는 그게 희대의 개소리라고 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들이 있죠. 그만큼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캐릭터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될까요? 아까 캐릭터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어요. 언급을 하긴 했지만 거기는 진짜 간단하게 배치만 얘기했고 이제 캐릭터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기획자가 PD라던가 플랫폼 담당자가 캐릭터 페이지를 받아봤을 때 이 캐릭터하고 이 캐릭터하고 어떤 관계구나가 보여야 돼요. 남주 여주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갈등을 일으킬지 그것까지도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멘토 멘티 사업에 제가 멘토로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멘티가 로맨스를 쓰는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러니까 남주 여주 그리고 여주의 남사친 이렇게 3명을 이렇게 짜왔어요. 짜왔는데 봐서 키하고 혈액형 몸무게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쫙 있던데 그래 좋아 그러면 남자친구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파스타를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이거 이유가 있어? 아니요. 그냥 진짜 하다 보니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B형이고 여자친구는 O형인데 혹시 이유가 있어? 아니요. 그냥 설정을 한 건데요. 그냥 그래? 그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혈액형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별자리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파스타를 좋아하면 한식 양식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도 좀 사건이 있을 수 있겠다. 캐릭터 설정이라는 거는 이 캐릭터 설정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얘들이 틀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화해를 할 수 있는지 그 힌트가 보여야 된다. 기획자한테도 보여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회의나 협의를 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 뒤로 이제 시놉시스부터 다 싹 다 바꿔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었어요. 캐릭터 설정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냥 키, 몸무게, 혈액형, 별자리, 성격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적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이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플랫폼 관계자 또 그 에이전시 담당 PD 이런 분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 작품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안 보이면은 플랫폼 담당자 그리고 그 에이전시 PD들이 막 자기 의견이라고 막 얘기해요. 그거 들어보면은 뭔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반박은 못 하겠고 자기도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스토리 설계도를 제대로 짜놓으면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온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말로 이제 그죠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본인이 설득을 못해서 설득 당할 수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설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갈 수 있겠죠.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대체적으로
이게 에이전시나 이렇게 같이 기획 개발하는 작품들은 작가들이 자기 뜻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PD들이 PD 의견이라고 막 이렇게 막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뭐 그냥 그럼 자기도 뭘 모르니까 그러면 전 PD님만 믿고 갑니다. 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책임은 작가가 다 져요. 그냥 얘는 히트치는 작품을 못 만드는 작가야. 낙인이 찍힌단 말이죠. PD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 억울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스토리에 대해서 설계도를 제대로 짜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PD가 무슨 말을 할 때, 플랫폼 관계자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상 촬영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라고 들어서 한 20분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짜지 대략적인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